인도가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인질 삼아 한국 기업에 4,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 폭탄을 청구하자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항의도 분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니들 빨리 답변 안 할래? 그때 정의선 회장이 던진 단 한마디가 14억 인구의 국가를 혼돈의 도가니로 끌어들였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땅에서 기술은 멈춘다. 인도 관료는 패배자의 허세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뒤 수조 원짜리 공장이 동시에 멈춰서고 14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루피화가 바닥을 치는 순간 그 한마디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인도의 고위 관료가 무릎을 꿇으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온 기업의 목을 조른 건 인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구만 믿고 자만하다가 경제가 붕괴된 인도의 참혹한 교훈,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아랍인드. 기아 자동차 놈들이 우리 인도 땅에서 빼돌린 세금이 자그마치 4,500억 원이야. 이 정도면 작은 국가의 1년치 예산 맞먹는 돈이지 않나? 라가반 청장이 최고급 위스키가 담긴 크리스탈 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어컨이 뿜어내는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독한 술기운과 짙은 시가, 연기가 뒤엉킨 그의 집무실은 욕망으로 비정상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위압감에 눌려 고개를 숙인 채 그가 책상 위로 집어던진 두꺼운 서류 뭉치만 바라보았습니다. 뉴델리의 끈적한 열기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서 청장은 마치 전 세계의 자본을 발밑에 둔 제왕처럼 껄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오만한 웃음 뒤에 숨겨진 맹목적인 탐욕이 우리 인도라는 국가 전체를 얼마나 끔찍한 수렁으로 밀어 넣을지 말입니다. 저는 아랍인드입니다. 인도 간접세 관세 위원회에서 20년간 국가 세무조사와 기획을 총괄해 온 전략기획국장이었습니다. 숫자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가의 재정을 지켜왔지만 그날 제 앞에 놓인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의 심장을 겨눈 비수였습니다. 청장은 이미 취기가 올랐는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4,500억 원이야. 기아 한 군데에서만 당장 합법적으로 뜯어낼 수 있는 돈이 4,500억 원이라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 현대자동차와 그 밑에 줄지어 있는 수많은 한국 부품사들까지 전부 털어버리면 수십조 원이 넘는 돈이 우리 국고로 쏟아져 들어올 거야. 지난 몇 년간 저놈들이 우리 내수 시장에서 달콤한 꿀을 빨았으니 이제 그 막대한 자릿세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 청장의 목소리는 통제할 수 없는 탐욕으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432페이지에 달하는 기밀 통지문을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흔들어 댔습니다. 그 통지문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할 마지막 이유조차 뿌리째 뽑아버리는 맹독이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악의적인 꼬투리 잡기, 즉 CKD 완전 분해, 조립 제도에 대한 일방적인 소급 과세 결정이었습니다. 인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입 완성차의 70에서 1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관세를 매겨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은 부품을 완전히 분해해서 들여온 뒤 현지에서 조립하는 CKD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경우 관세는 10에서 15%로 대폭 낮아졌고 인도 정부 역시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권장해 왔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우리가 만든 이 규칙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모래바람만 날리던 아난타푸르 황무지에 수조 원을 투자해 최첨단 스마트 공장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흘린 땀방울은 불과 몇 년 만에 누적 생산 100만 대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만든 셀토스와 카니발은 인도 상류층의 상징이 되었고 공장 주변에는 14만 명의 인도인들이 한국 기업 덕분에 밥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인도 정부는 기아가 들여온 부품들이 사실상 완성차나 다름없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품을 분해해서 들여왔지만 조립하면 차가 되니 100%의 세금을 내라는 기적의 논리였습니다. 그것도 지난 수년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소급해서 말이죠. 청장님, 이건 명백한 억지이자 이중과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사정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어떤 글로벌 기업이 인도를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의 이름을 빌린 약탈입니다. 제 절박한 항변에 청장은 위스키 잔을 책상에 콱 내리쳤습니다. 약탈. 아랍인드 국장. 자네는 14억 인도 국민을 먹여 살리는 공무원인가? 아니면 한국 놈들의 개머리판인가?
폭스바겐 사건 못 봤어. 우리가 똑같은 수법으로 독일 놈들에게 2조 원을 추징했을 때 그들이 도망갔나? 아니야.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바치고 뭄바이 법원에 매달렸지. 왜냐고? 저놈들은 우리 땅에 공장을 박아놨어. 100만 대를 찍어내는 수조 원짜리 설비를 두고 어디로 도망가겠어? 기아자동차는 완벽하게 독 안에 든 쥐야. 독 안에 든 쥐. 그 근거 없는 오만한 확신이 인도 수뇌부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난타푸르에 세워진 거대한 기아의 공장이 인도의 영원한 인질이라고 맹신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이미 땅에 파묻은 돈이 수조 원이니 기업은 정부가 아무리 칼을 들이대고 부당한 세금을 뜯어내도 절대 도망칠 수 없다는 악랄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치명적인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세금의 액수가 아니라 국가가 언제든 안면을 몰수하고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야만적인 불확실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라가반 청장의 명령을 받고 4,500억 원짜리 사형 선고문을 품에 안은 체 아난타푸르로 향하는 야간 비행편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인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서류 뭉치 한 장이 만들어낼 파국이 라가반 청장의 얄팍한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끔찍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난타푸르의 거대한 은빛 공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한국인 임원의 얼음 같은 침묵이 우리 인도라는 국가 전체를 얼마나 참혹한 수렁으로 밀어 넣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뉴델리의 에어컨 바람이 지배하던 차가운 관청을 빠져나와 만부 안드라프라데시주의 벵갈루루 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덮친 것은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뜨겁고 습한 열기였습니다. 공항에서 아난타푸르에 위치한 기아 자동차의 거대한 스마트 공장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인도의 붉은 흙먼지와 빈곤한 농촌의 풍경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은 메마른 사막과 버려진 황무지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은빛 구조물이 신기루처럼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저는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척박한 외계 행성에 불시착한 거대한 최첨단 우주선과도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하게 펼쳐진 64만 평의 부지 위에는 완벽하게 통제된 물류 시스템과 수천 대의 로봇이 뿜어내는 기계음이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공장으로 진입하는 왕복 8차선 도로 위에는 기아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수백 대의 대형 컨테이너 트럭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공장이 뿜어내는 활력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수준을 넘어 안드라프라데시주라는 거대한 지역, 경제 전체에 생명의 피를 공급하는 거대한 인공심장 그 자체였습니다. 식당, 병원, 학교, 그리고 수만 채의 새로운 주택들이 기아 자동차라는 거대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며 눈부신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대한민국 기업이 우리 인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수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과 그들의 피땀, 어린 기술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서류 가방 안에는 이 찬란한 기적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432페이지짜리 사형 선고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기아 자동차 인도 법인의 보안 요원들이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저를 본관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통제된 무결점의 공간, 눈이 부실 정도로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수천 대의 정밀 조립 로봇들을 보며 저는 원초적인 위압감에 압도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대외협력실장 집무실로 들어섰을 때 저는 드디어 이 거대한 시스템을 통제하는 한국인 임원 차도현 실장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한치의 틀어짐 없이 입고 있었고 인도의 그 지독한 열기 속에서도 이마에 땀방울 하나 맺히지 않은 완벽하게 건조하고 차가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감정이라는 불필요한 오류 코드를 완전히 삭제해버린 인간형? 슈퍼컴퓨터를 마주하는 듯한 서늘한 느낌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라빈드 국장님, 인도 세무행정국에서 아난타푸르까지 직접 발걸음을 하신 것을 보니 라가반 청장님께서 아주 무거운 메시지를 들려보내신 모양이군요. 차도현 실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의 얄팍한 속내를 꿰뚫어보는 송곳 같은 예리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방을 열고 붉은색 관인으로 봉인된 432페이지 분량의 기밀
통지문을 꺼내 넓은 회의실 테이블 중앙으로 무겁게 밀어 넣었습니다. 차 실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간접세 관세위원회의 최종 결정입니다. 기아자동차가 그동안 CKD 제도를 통해 수입해온 카니발 부품 물량은 현행법상 완성차 수입으로 간주하기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면세 혜택은 모두 무효 처리되며 오늘부로 4,500억 원의 미납 관세와 징벌적 벌금을 청구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지정된 국고 계좌로 전액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인도 정부는 아난타푸르 공장 전체에 대한 강제 압류 절차와 함께 경영진 전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집행할 것입니다. 저는 라가반 청장이 지시한 대로 최대한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목소리를 꾸며내어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속으로는 제발 그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핏대를 세우며 분노하거나 아니면 사색이 된 얼굴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드러내며 흔들려야만 우리가 쥐고 있는 국가, 권력이라는 무기가 먹혀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차도현 실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4,500억 원짜리 청구서를 힐끗 내려다볼 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놀라움도 억울함도 심지어 분노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깊고 고요한 눈동자로 저를 응시하며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야만적인 순간이 올 것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대비해 온 사람처럼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라빈드 국장님, 인도 정부가 내세우는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구호가 결국 이런 식의 덫이었습니까? 우리는 인도 정부가 먼저 제안한 법과 원칙을 100% 준수했습니다. 부품을 들여와 이 땅의 노동자들과 함께 조립하고 100만 대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며 당신들의 산업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오래된 조항을 입맛대로 해석해 소급 과세를 때리겠다니 이것이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세계 3위 시장의 품격입니까? 그의 정제된 비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습니다. 실장님, 사법부와 조세 당국의 판단은 기업의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이곳 안드라프라데시에 투자한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하고 당장 이 공장이 멈추면 14만 명의 인도인들이 밥줄을 끊기게 됩니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도 이미 쏟아부은 매몰 비용을 포기하고 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4,500억 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기아가 인도에서 창출할 미래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세금으로 받아들이시는 편이 현명할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의 매몰 비용 이론을 들먹이며 인도가 기아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는 얄팍한 우월감을 애써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차도현 실장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뼛속까지 시려오는 차가운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주머니로 손을 넣더니 매끈한 검은색 명함 한 장을 꺼내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운 채 제 앞으로 스르륵 밀어보냈습니다. 평소에 주고받던 직함이 적힌 명함이 아니었습니다. 명함의 뒷면에는 오직 단 한 줄의 문장만이 붉은색 각인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땅에서 기술은 멈추고 자본은 가장 빠른 길을 찾아 떠난다. 제가 그 문장의 의미를 곱씹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차도현 실장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너머로 웅장하게 돌아가고 있는 공장의 심장부, 메인 조립 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인도 수뇌부는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땅에 박아놓은 프레스 기계와 콘크리트 건물이 우리의 진짜 자산이라고 믿고 있겠죠? 수조 원짜리 쇳덩어리들이 인질로 잡혀 있으니 우리가 꼼짝 못할 거라는 그 오만함.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21세기의 진정한 자본은 눈에 보이는 기계가 아니라 그 기계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지식과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와 기업 간의 신뢰입니다. 그는 저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14억 인구라는 숫자를 무기로 겁박하는 거대한 국가 앞에서도 티끌만 한 두려움조차 느끼지 않는 오직 압도적인 실력으로 세상을 굴복시켜 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조세 당국과 구질구질한 협상을 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습니다. 청장님께 똑똑히 전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기술은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저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밖으로 쫓겨나듯 걸어 나오며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섬뜩한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4,500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고도 단 한 번의 항의조차 하지 않는 저 기괴할 정도의 침묵. 그것은 패배자의 체념이 아니라 우리 인도라는 국가 전체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거대하고
완벽한 단두대의 칼날을 조용히 끌어올리고 있는 사형 집행인의 침묵이었습니다. 도망치듯 공장을 빠져나온 저는 벵갈루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차도현 실장의 그 서늘한 눈빛, 어떤 분노도 항의도 없던 그 기괴한 침묵, 한국인들이 설마 이 수조 원짜리 매몰 비용을 포기하겠냐는 오만한 이성과 저 차가운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불태우고 떠날 준비를 마쳤다는 서늘한 직감이 제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델리로 돌아가는 야간 비행기에 몸을 실은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디지털 재앙의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뉴델리행 야간 비행기의 좌석에 몸을 묻은 채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인도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차도현 실장이 건넸던 그 서늘한 명함의 문구를 수백 번도 넘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땅에서 기술은 멈추고 자본은 가장 빠른 길을 찾아 떠난다. 그 문장은 마치 거대한 재앙을 알리는 고대 유적의 예언처럼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4,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 청구서를 받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기괴할 정도의 침묵. 그것은 공포에 질린 자의 체념이 아니라 이미 모든 반격의 시나리오를 완성한 포식자의 여유였음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뉴델리 공항 활주로에 바퀴를 내리기가 무섭게 제 휴대폰이 날카로운 진동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우리 세무행정국 본부의 수석 데이터 분석관인 카비아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비행기에서 내리셨습니까? 당장 본부 메인 전산실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아난타푸르 공장 메인 서버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항을 빠져나와 미친 듯이 속력을 내어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정적에 휩싸인 뉴델리의 거리와는 다르게 세무행정국 지하에 위치한 메인 전산실은 마치 전시 상황을 맞이한 군대의 벙커처럼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대형 모니터 앞에 달라붙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는 평소에 본 적 없는 붉은색과 보라색의 경고창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해. 카비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제가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뛰어 들어가자 카비야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두꺼운 출력물들은 모두 기아자동차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즉 ERP 시스템과 우리 인도 국세청 서버 사이의 연동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기아자동차가 스스로 자신들의 뇌를 적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아난타푸르 공장의 핵심 생산 라인을 제어하는 메인 서버들이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망에 보고되어야 할 물류 데이터들이 모조리 암호화되더니 정기적인 글로벌 보안 서비스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싱가포르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본사 클라우드로 통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카비아가 가리킨 모니터 화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기아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던 수만 개의 고가 장비들, 예를 들어 차체를 완벽한 비율로 깎아내는 초정밀 금형 장비와 수천 대의 자동화 로봇팔, 그리고 부품을 나르는 무인 운반차들의 네트워크 상태 값이 하나둘씩 연결 끊김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네트워크 오류가 아닙니다, 국장님. 저들은 지금 공장의 전원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라는 육신은 우리 인도 땅에 그대로 남겨둔 채 그 기계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수천만 줄의 소프트웨어 코드와 공정, 알고리즘이라는 영혼만을 완벽하게 진공 포장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버에 남아있는 백업 데이터들마저 실시간으로 삭제 권한을 발동시켜 흔적조차 없이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섬뜩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라가반 청장은 14억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수조 원짜리 공장 설비가 인도의 완벽한 인질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기계가 우리 땅에 박혀 있으니 한국인들은 절대로 도망칠 수 없을 것이라 맹신했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은 21세기의 진짜 권력이 쇳덩어리가 아니라 데이터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가 억지로 법을 뜯어고쳐 4,500억 원을 약탈하려 하자 그 돈을 지불하는 대신 인도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엑소더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적인 소식은 전산망 밖의 현실 세계에서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뉴델리의 정보원으로부터 은밀하게 전달받은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뉴델리 중심가에 위치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최고급 프라이빗 호텔의 지하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아 자동차의 차도현 실장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의 최고 경영자, 그리고 한국에서 함께 건너온 수십 곳의 핵심 부품사 법인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목 도모나 대책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잠입했던 정보원의 보고에 따르면 그 연회장의 공기는 장례식장보다 무거웠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합니다. 회의를 주도한 한국자동차부품연합회의 대표는 단상에 올라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오직 잘 짜인 군사 작전을 하달하듯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국가의 법과 조세 제도가 정치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맹견으로 전락한 순간 우리가 이 땅에 쌓아 올린 신뢰는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오늘 기아자동차에 떨어진 4,500억 원의 세금 폭탄은 내일 당장 우리 부품사들의 심장에 꽂힐 비수입니다. 우리는 이 약탈적인 국가의 인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사의 지침에 따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인도 내 모든 신규 투자를 전면 백지화하고 컨틴전시 플랜, 즉 집단 철수 시나리오를 가동합니다. 철수 시나리오. 그 단어가 정보원의 보고서를 통해 제 눈에 들어온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아 한 곳만 흔들려도 안드라프라데시주의 경제가 휘청이는데 현대자동차와 수백 개의 부품사가 동시에 인도를 빠져나간다는 것은 인도 제조업 전체의 심장이 멎는 국가적 대재앙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치밀하고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도 뭄바이 외환시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한국계 기업들이 인도 현지 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막대한 규모의 루피와 자금을 일제히 달러로 환전하여 국외로 송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도 국세청이 4,500억 원이라는 공돈을 뜯어낼 생각에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미 침몰하는 인도라는 거대한 타이타닉호에서 빠져나갈 완벽한 구명보트를 모두 바다에 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라가반 청장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전부터 값비싼 시가를 입에 문 채 모디 총리에게 보고할 메이크 인 인디아 세수 확보 성과 보고서를 자랑스럽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청장님, 당장 기아자동차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 담합해서 인도를 완전히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장의 전산망을 파괴하고 자금을 모조리 달러로 바꿔서 국경 밖으로 빼내고 있다고요. 이대로 가다간 국가부도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만 라가반 청장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아라빈드, 자네는 겁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저놈들이 지금 겁을 먹고 할리우드 액션을 취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나? 달러를 빼돌려. 전산망을 꺼. 그래봤자 아난타푸르에 박혀있는 수조 원짜리 프레스 기계와 로봇들은 절대 비행기에 싣고 도망갈 수 없어. 14억 인구가 살고 있는 세계 3위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저들이 어떻게 포기하겠나? 당장 오늘 오후에 강제 압류 집행관들을 아난타푸르로 내려보내. 공장 정문에 정부의 붉은 압류 딱지를 붙여버리면 내일 아침 당장 눈물, 콧물 다 빼며 우리 발밑으로 기어 들어와 4,500억 원을 바칠 테니까. 그는 오만의 늪에 완전히 빠져 자신의 눈과 귀를 모두 닫아버렸습니다. 거대한 영토와 인구수라는 허상의 숫자에 취해 보이지 않는 기술과 지식이 만들어내는 진짜 힘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관실을 빠져나오며 깊은 절망감에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인도가 기아의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휘두른 멍청한 칼날이 결국 우리 자신의 심장을 깊숙이 찌르고 말았다는 참혹한 진실을 오직 저 혼자만이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라가반 청장의 지시로 인도 경찰과 세무요원들이 압류 영장을 들고 아난타푸르 공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장 정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아 자동차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세무행정국과 아난타푸르 공장 현장에 동시에 최후의 통보서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협상이나 읍소가 아니었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만한 국가를 향해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내리는 서늘하고도 완벽한 사형 집행의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72시간, 모든 것이 영원히 멈춰버리기까지 7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던 오후 1시, 라가반 청장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인도 세무행정국의 대규모 압류, 집행반이 붉은색 경광등을 번쩍이며 아난타푸르 기아 자동차 공장 정문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무장한 병력들이 뿜어내는 위압감은 마치 거대한 범죄, 소굴을 소탕하러 온 점령군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집행반을 이끄는 책임자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 기아의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얄팍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기아자동차의 거대한 철제 정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무장 경찰들을 막아서기는커녕 마치 예정된 손님을 맞이하듯 차단기를 올리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나 두려움 대신 무지한 자들의 어리석은 행진을 바라보는 서늘한 동정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압류 집행반이 메인 본관 로비에 구둣발 소리를 내며 거칠게 진입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도현 실장을 비롯한 기아의 수뇌부가 아니었습니다. 텅 빈 로비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테이블, 그리고 그 위에 단정하게 놓인 한 장의 공식 통보서가 전부였습니다. 당황한 집행 책임자가 그 서류를 집어들고 뉴델리 본부에 있는 저와 라가반 청장에게 긴급 화상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통보서의 내용은 짧고 명료했지만 그 안에 담긴 파괴력은 14억 인구의 국가를 송두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굴복의 메시지나 세금 납부 유예를 구걸하는 타협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기술 강국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부패한 국가에게 내리는 완벽하고도 차가운 절연 선언이었습니다. 본 기아자동차 인도 법인은 이 시간부로 인도 세무당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소급 과세 조치에 불복하며 인도 내 모든 생산 활동 및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발생한 수조 원대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 재판소에 국가와 투자자 간 소송을 즉각 제기할 것입니다. 당사는 이 통보가 전달된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72시간 뒤 아난타푸르 공장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전면적인 철수 절차를 완료할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 그 문장을 읽어 내려가던 라가반 청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비릿한 웃음을 터뜨리며 집무실의 책상을 소리나게 쳤습니다. 72시간 국제소송. 이 멍청한 한국 놈들이 끝까지 허세를 부리는군. 100만 대를 찍어내는 수조 원짜리 공장을 고작 3일 만에 어떻게 포기한단 말인가. 그 무거운 로봇들과 프레스 기계들을 비행기에 싣고 도망이라도 치겠다는 건가? 저건 명백한 블러핑이야. 당장 압류 딱지를 붙이고 공장 전원을 차단해. 3일 뒤면 저들은 짐을 싸는 게 아니라 우리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4,500억 원을 제발 받아달라고 애원하게 될 거다. 청장은 기아가 던진 72시간이라는 최후 통첩을 그저 자신들을 겁주기 위한 벼랑 끝 전술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자산이 오직 눈에 보이는 거대한 쇳덩어리와 콘크리트, 건물뿐이라고 믿는 구시대적인 관료의 표본이었습니다. 기계가 인도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니 기아는 절대로 이 거대한 매몰 비용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 그것이 그를 완벽한 파멸의 길로 눈멀게 한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관 카비야와 함께 전산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저는 그 72시간이 결코 협상을 위한 유예 기간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청장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기아는 정말로 인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십시오. 카비야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킨 화면에는 아난타푸르 공장의 실시간 전력 사용량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철수한다면 전력 사용량이 급격하게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오히려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전력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은 생산 라인이 아닙니다. 공장 지하에 있는 메인 서버실과 데이터 통제 센터입니다. 저들은 지금 공장에 불을 끄기 전에 오랜 세월 축적해온 자동차 생산 알고리즘, 정밀 금형의 오차율 교정, 데이터, 수천 대의 로봇을 유기적으로 제어하는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코드들을 모조리 암호화해서 본사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송이 끝난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으로 파기하는 하드 디스크 연구 삭제 프로그램, 즉 와이핑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느라 서버의 온도가 폭발 직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녀의 설명에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은 기계라는 껍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장을 통째로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진짜 핵심, 즉 기술이라는 영혼만을 완벽하게 적출하여 국경 밖으로 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72시간, 그것은 무제한 인도 당국과 협상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테라바이트급의 방대한 핵심 기술 데이터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인도에 남겨질 기계들을 완벽한 깡통으로 리셋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태의 심각성은 데이터망을 넘어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최후 통첩 24시간이 경과하자 아난타푸르 공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물류 생태계가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아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인도 현지의 1차, 2차 협력업체들에게 대금 지급 정지 및 모든 발주 취소 통보가 일제히 날아들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는 납품을 하지 못해 길을 잃은 수백 대의 화물 트럭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이루었습니다. 14만 명의 인도 현지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출입증이 정지되어 공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한국 기업이라는 든든한 직장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억지, 세금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자국 정부에 대한 분노가 무섭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48시간이 경과했을 때 더 기괴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텅 빈 공장 내부에서 몇 대의 대형 헬리콥터와 특수 무장 차량이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프레스 기계나 덩치 큰 차체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챙긴 것은 어른 주먹만 한 특수 반도체 보드들과 자동차의 심장을 깎아내는 대필수적인 마이크로 단위의 정밀 설계 금형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공장의 진짜 심장과 두뇌가 라가반 청장이 콧방귀를 뀌며 방관하는 사이 작은 상자 몇 개에 담겨 인도의 국경을 유유히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국장님, 이제 12시간 남았습니다. 기아의 메인 서버 응답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데이터 이관이 거의 끝났다는 뜻입니다. 카비아의 목소리가 전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피가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초조함 속에서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최첨단 기계들이 우리 눈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지식과 데이터는 이미 광속으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들을 압류하게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마침내 기아가 선언했던 72시간의 타이머가 마지막 1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가반 청장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시간이 다 되면 한국인들이 무릎을 꿇고 연락을 해올 것이라며 자신의 휴대폰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전산망의 붉은색 타이머는 오만한 인도, 제국이 맞이할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디지털 사형 집행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0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5, 4, 3, 2, 1. 타이머가 멈춘 순간 인도 전역의 경제를 떠받치던 100만 대 공장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대륙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옥은 단순히 기계가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제권을 잃은 쇳덩어리들이 뿜어내는 소름 끼치는 셧다운의 실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14억 인구의 국가를 어떻게 완벽하게 농락하고 굴복시켰는지 증명하는 그 압도적인 파국의 현장이 마침내 우리 눈앞에 그 끔찍한 민낯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72시간의 타이머가 0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아난타푸르 기아자동차 공장의 심장부가 토해내던 거대한 기계음이 거짓말처럼 일시에 멈췄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대한민국 기업의 목을 조르려 했던 인도의 오만함이 완벽한 기술적 고립이라는 끔찍한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정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압류 집행반과 무장 경찰들은 방금 전까지 땅을 울리던 수조 원짜리 공장의 진동이 멎어버리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저 역시 뉴델리 본부의 전산실 모니터 너머로 그 소름 끼치는 정적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친 듯이 치솟던 전력 사용량 그래프는 수직으로 곤두박질치며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고 공장 내부의 모든 상태 표시등은 핏빛처럼 붉은 비상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살아 숨쉬던 100만 대 생산 규모의 거대 공장이 외부의 물리적 타격 없이 스스로 자신의 뇌를 파괴하고 완벽한 뇌사 상태에 빠져드는 경이롭고도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라가반 청장의 다급한 호통에 떠밀려 압류, 집행반 책임자가 무장 병력을 이끌고 메인 조립 라인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라가반 청장은 뉴델리 집무실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현장을 지휘하며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저 무거운 프레스 기계들과 수천 대의 로봇팔을 하루아침에 비행기에 싣고 도망갈 수는 없어. 다 껍데기뿐인 협박이었다니까. 당장 백업 발전기를 돌려서 메인 전원을 올려.
저 기계들은 이제 우리 인도 정부의 소유야. 기아가 남겨두고 간 수조 원짜리 최첨단 장비들을 우리가 공짜로 꿀꺽 삼키는 거라고. 기술자들 불러서 당장 조립 라인 가동시켜. 청장은 여전히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하드웨어의 위용에 취해 낄낄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진입한 요원들이 마주한 광경은 청장의 얄팍한 환희를 순식간에 박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64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공장 내부는 시체 안치소처럼 서늘하고 기괴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눈부신 LED 조명들은 모두 꺼졌고 오직 비상등의 붉은 조명만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들을 유령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초정밀 용접을 수행하며 불꽃을 튀기던 수천 대의 자동화 로봇팔들은 마치 전장에서 즉사한 병사들처럼 기괴한 각도로 꺾인 채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어떤 로봇은 조립 중이던 카니발의 뼈대를 움켜쥔 채로 관절이 굳어버렸고 무인 운반차들은 부품 박스를 싣고 이동하던 그 자리에서 전원이 나가 통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반쯤 완성된 채 멈춰 선 수백 대의 차량들은 주인을 잃고 영원히 완성되지 못할 미라처럼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14만 명의 노동자들이 땀 흘리며 활기차게 움직이던 그 찬란했던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성지는 대한민국의 기술이 빠져나간 단 1초 만에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비싼 금속 공동묘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라가반 청장의 지시를 받은 인도 현지의 수석 엔지니어들이 허겁지겁 메인 통제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기아 자동차에서 하청을 받아 수년간 이 공장의 설비를 유지 보수해 오던 베테랑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통제실의 메인 서버에 접근하여 수동으로 전원을 인가하고 시스템을 재부팅하려 시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청장님. 한국인들이 홧김에 메인 전원을 내리고 도망갔지만 기계적인 결함은 없습니다. 시스템만 강제로 부팅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손으로 저 로봇들을 움직여 카니발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의 호언장담에 라가반 청장은 다시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단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을 강제로 깨우려던 수석 엔지니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한 통제 모니터가 일제히 켜지는 듯하더니 익숙한 기아 자동차의 운영체제 로고 대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검은색 프롬프트 화면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정중앙에 비정상적으로 밝은 흰색 글씨로 단 한 줄의 문장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선스 키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영구 폐기합니다. 그 짧고 무자비한 문장 아래로 수백만 줄에 달하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더니 순식간에 화면이 완전히 까맣게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인도의 기술력으로는 감히 해독조차 불가능한 완벽한 디지털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당장 화면 복구해. 저 로봇팔들 전원 왜 안 들어와? 청장이 화상 연결 너머로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수석 엔지니어는 사색이 된 얼굴로 뒤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청장님, 이건 전원 문제가 아닙니다. 킬 스위치가 작동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이 꺼진 것이 아니라 저 로봇들을 통제하고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영혼 자체가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의 떨리는 목소리는 극도의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모든 핵심 장비들은 대한민국 본사의 글로벌 클라우드 서버와 정기적으로 암호화된 라이선스 인증을 갱신해야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인증이 갱신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잠금 모드에 돌입하고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순간 본사에서 아난타푸르 공장에 부여했던 모든 라이선스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차단해버린 겁니다. 더 끔찍한 것은 불법적인 접근이 감지되자 기계 내부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캐시 메모리조차 스스로 물리적인 포맷을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제야 저는 차도연 실장이 남겼던 그 서늘한 명함의 의미를 그리고 21세기의 진정한 자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땅에서 기술은 멈춘다. 기아 자동차는 억지스러운 4,500억 원의 세금 청구서에 맞서 기계를 부수거나 공장에 불을 지르는 원시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우아하고도 잔인하게 수조 원짜리 공장에 담긴 소프트웨어라는 영혼만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인도의 국경 밖으로 유유히 가져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것은 그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대하고 무식한 고철 덩어리들 뿐이었습니다. 수조 원의 가치를 지녔던 세계 최고의 스마트 공장은 이제 인도 정부가 10년을 매달려도 단 하나의 부품조차 조립할 수 없는 완벽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라가반 청장의 얼굴은 핏기가 가셔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신하던 매몰 비용 64만 평의 땅과 수천 대의 프레스 기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믿었던 그의 오만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데이터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도, 국가 권력이라는 무소불위의 칼날도 결국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수조 원의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 패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해킹을 해서라도 풀어내. 전 세계의 솜씨 좋은 해커들을 다 돈으로 사와서라도 저 암호를 풀고 기계를 다시 돌리란 말이야. 저게 얼마짜리 공장인데 이대로 놔두면 모디 총리가 내 목을 칠 거다. 청장은 이제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수석 엔지니어의 대답은 라가반 청장의 목통을 정확히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단두대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청장님. 저 암호화 체계는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도 수십 년이 걸려야 간신히 풀 수 있는 수준의 군사급 보안입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푼다고 해도 저 기계들의 관절을 오차 없이 움직이게 할 정밀 공정? 알고리즘 데이터는 이미 지구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압류하신 것은 최첨단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철거 비용만 수천억 원이 들게 될 거대한 고철 쓰레기장입니다. 전산실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청장이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4,500억 원이라는 세금을 부당하게 뜯어내려다 오히려 인도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던 수조 원짜리 최첨단 산업 생태계를 우리 손으로 직접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기아자동차가 멈추자 기아 하나만을 바라보고 인도로 넘어왔던 한국의 수백 개 부품사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공장 문을 닫아걸고 핵심 기술 인력들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장은 실로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난타푸르 공장 정문 앞에는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수만 명의 인도 노동자들이 구름 떼처럼 몰려들어 절규했습니다. 그들은 철수한 한국 기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잘 돌아가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자신들의 밥줄을 무참히 끊어버린 무능하고 부패한 인도 정부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분노의 돌팔매질을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막아섰지만 생존권을 잃어버린 시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안드라프라데시주를 넘어 인도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땅덩어리와 억지스러운 법으로 자본을 영원히 묶어둘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자본은 신뢰를 먹고 자라는 가장 예민하고 빠른 생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완벽하게 빠져나간 그 텅 빈 고철의 성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 인도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스위치를 스스로 눌렀음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킬 스위치의 작동은 끔찍한 국가적 재앙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남기고 간 이 텅 빈 금속의 공동묘지가 뿜어내는 공포의 여파가 인도의 금융시장과 국가 신용도를 어떻게 산산조각 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만하게 내쫓은 그 찬란한 기술과 자본이 지구 반대편의 어느 초강대국으로 넘어가 거대한 축복을 내리게 되는지, 진정한 기회의 대이동이 보여줄 그 잔혹하고도 통쾌한 경제적 심판이 지금 막 뭄바이 증권 거래소를 무자비하게 강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아난타푸르 공장의 심장 박동을 영원히 멈춰버린 바로 다음 날 아침, 인도 뭄바이 증권거래소의 거대한 전광판은 개장과 동시에 피를 토하듯 끔찍한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전 세계 자본을 협박해왔던 오만한 국가, 경제가 산산조각 나는 완벽한 괴멸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뉴델리 세무행정국 본부의 전산실에 앉아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주요 기업들의 주가 지수와 미친 듯이 솟구치는 환율 그래프를 보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아자동차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나갔을 뿐인데 인도 경제 전체를 지탱하던 거대한 시계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뭄바이 거래소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주식 거래가 전면 중단되었어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매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엑소더스, 즉 인도 시장에 대한 전 세계 자본의 대규모 탈출입니다. 카비아가 사색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인도의 화폐인 루피와의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치는 충격적인 수치가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4,500억 원의 억지 세금에 불복하여 수조 원짜리 공장을 깡통으로 만들고 철수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금융권에 메가톤급 폭탄을 투하한 것과 같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 은행들과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면 매도로 돌려세웠습니다. 그들의 보고서 헤드라인에는 하나같이 인디아 리스크라는 단어가 붉은 글씨로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기업의 기술을 약탈하는 야만적인 국가에 더 이상 단 1달러도 투자할 수 없다는 글로벌 자본의 차갑고도 잔인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라가반 청장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친 채 전산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아의 100만 대 공장을 공짜로 집어삼켰다며 득이양양하게 축배를 들던 그의 얼굴은 이제 공포와 경악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장 주식 거래를 막아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루피와 방어선을 구축하라고. 이것은 한국 놈들이 전 세계 언론을 선동해서 우리 인도를 압박하려는 저질스러운 공작이야.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저들이 어떻게 포기해. 당장 달러를 풀어서 시장을 안정시켜. 청장은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지시는 이미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댐을 맨손으로 막으려는 법만큼이나 어리석고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인도의 외환 보유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수입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폭등하여 평범한 서민들의 밥상 물가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500억 원이라는 푼돈을 국가의 이름으로 강도질하려다가 단 하루 만에 수십조 원의 국부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끔찍한 부메랑을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옥은 금융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파괴해버린 현실의 산업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아난타푸르 공장이 셧다운 코드를 가동하며 영원한 침묵에 빠진 직후 그 공장 하나만을 바라보고 인도 남부로 몰려들었던 수백 개의 한국계 부품사들과 수천 개의 인도 현지 하청 업체들은 말 그대로 줄도산의 늪에 빠졌습니다. 공장 가동이 멈추자 대금 결제가 끊겼고 발주서가 사라진 공장들은 그 즉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인도 제조업의 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던 아난타푸르 일대는 이제 거대한 유령 도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14만 명에 달하는 인도 현지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출입증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장 정문 앞을 서성였지만 곧이어 이 모든 참사의 원흉이 기아자동차가 아니라 억지 세금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부패한 인도 세무당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노한 수만 명의 군중은 횃불과 돌멩이를 들고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 청사와 세무서로 몰려들어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돌멩이 하나하나는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허울 좋은 구호 아래 숨겨진 우리 정부의 무능과 탐욕을 정확하게 꿰뚫는 비수였습니다. 국장님, 지금 미국의 주요 경제 매체들에서 긴급 속보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채널 돌려보십시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카비야가 대형 모니터에 채널을 전환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방금 전까지 지옥도를 연상케 하던 인도의 처참한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밝고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미국의 어느 거대한 프레스 센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바로 미국 텍사스주의 주도 오스틴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지는 가운데 단상 중앙에는 텍사스 주지사와 함께 우리가 그토록 오만하게 내쫓았던 기아자동차의 차도현 실장, 그리고 한국 본사에서 급거 날아온 최고 경영진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텍사스 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위대한 파트너를 이 땅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마치 전 세계의 패권을 다 거머쥔 제왕처럼 자신만만하고 힘찬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텍사스 오스틴 외곽에 들어설 수십조 원 규모의 기아자동차 최첨단 전기차 생산 기지 조감도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텍사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국가의 부당한 협박과 약탈적인 조세 제도로부터 자신들의 숭고한 기술력을 지켜냈습니다. 텍사스는 기업의 신뢰를 짓밟는 어리석은 국가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아자동차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강력한 세제 혜택과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특별 지원 협약을 이미 체결했으며 수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추진해 온 이 프로젝트가 오늘 공식적으로 세상에 발표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장 부지 무상 제공과 수조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인프라 보조금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지사의 연설이 끝날 때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지사는 인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문장과 단어는 14억 인구를 무기로 남의 기술을 날로 먹으려 했던 우리 인도 정부의 멍청함과
야만성을 전 세계 생방송으로 철저하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텍사스에는 수만 개의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최첨단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과 정밀 제조 데이터가 우리 텍사스의 핏줄을 타고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본은 가장 안전한 곳을 찾고 기술은 자신을 가장 존중하는 곳에서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주지사의 마지막 선언은 제 가슴을 예리한 칼로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차도연 실장이 저에게 건네주었던 그 검은색 명함 뒷면의 문구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땅에서 기술은 멈추고 자본은 가장 빠른 길을 찾아 떠난다. 기아자동차는 아난타푸르 지하 서버실에서 암호화하여 빼돌린 수백만 테라바이트의 핵심 공정 데이터, 즉 그 수조 원짜리 공장의 영혼을 단 72시간 만에 미국 텍사스로 고스란히 이식할 준비를 마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도가 억지로 강탈한 것은 버튼 하나 작동하지 않는 수조, 원짜리 거대한 고철 쓰레기장과 14만 명의 성난 실업자들의 통곡 소리뿐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텍사스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 대한민국의 천재적인 소프트웨어와 정밀 제어 기술이라는 영혼을 공짜로 이식받아 미래 자동차 시장에 절대적인 패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4,500억 원을 아끼려다 기아를 내쫓은 대가로 미국에게 수십조 원의 경제적 축복을 떠먹여준 꼴이었습니다. 저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가반 청장 역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화면 속 텍사스의 화려한 기자 회견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디에고가 아니지. 아라빈드. 자네가 책임져야 해. 갑자기 라가반 청장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자네가 기아자동차와의 협상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들의 철수 징후를 초기에 강력하게 진압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야. 모디 총리께서 극대노하셨어. 누군가는 이 엄청난 국가적 재앙에 대해 목을 내놓아야만 해. 나는 장관님과 총리님께 보고받은 대로 정책을 지시했을 뿐이야. 실무 책임자인 자네가 데이터를 잘못 분석하고 현장 통제를 실패한 거라고. 저는 어이가 없어 허수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억지 세금을 밀어붙인 것은 그들이었고 강제 압류를 지시하여 기아의 킬 스위치를 작동하게 만든 장본인도 바로 라가반 청장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산산조각 나고 성난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하자 썩어빠진 권력자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꼬리를 자르고 모든 오물을 저 같은 실무자에게 뒤집어 씌울 잔인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전산실박복도에서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4억의 거대한 오만함이 만들어낸 끔찍한 재앙의 끝자락에서 제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기 위해 다가오는 인도 연방 수사국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차도연 실장의 얼음장 같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마주해야 할 차가운 철창 너머로 들려오는 인도의 끔찍한 비명 소리를 기다리며 조용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늘하고 축축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3평짜리 콘크리트 독방. 이곳이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거대한 국가 인도의 조세 정책을 주무르며 20년간 국가 경제의 지도를 그렸던 제가 마주하게 된 비참한 종착역입니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뉴델리의 잿빛 하늘에서는 며칠째 굵은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끝난 직후 아난타푸르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울려 퍼지던 그 소름 끼치도록 무거운 정막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오만한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휘둘렀던 4,500억 원이라는 숫자의 칼날은 결국 기아자동차의 숨통을 조르기는커녕 제 자신의 목을 정확하게 베어버렸고 제가 거대한 매몰 비용에 덫에 가두려 했던 대한민국의 금속 거인들은 우리의 무지함을 비웃듯 담장을 넘어 찬란한 미래로 유유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며칠 전 세무행정국에서 유일하게 제 곁을 지켰던 데이터 분석관 카비아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면회를 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국가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기아자동차 사태 이후 촉발된 전례 없는 외국 자본의 연쇄 이탈과 루피와 폭락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무진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가반 청장을 비롯한 윗선에 부패한 관료들은 자신들이 내렸던 강제 압류 지시를 철저하게 은폐했고 모든 책임을 저와 카비아 같은 현장 실무자들의 소통 부재와 데이터 분석 실패로 돌리며 완벽하게 꼬리를 잘랐습니다. 카비아는 붉게 짓무른 눈으로 유리창 너머의 저를 바라보며 인도의 현재 상황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주었습니다. 국장님, 인도의 제조업 생태계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떠난 아난타푸르 공장 자리에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 시설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들조차 우리 정부의 약탈적인 법치 수준과 하루아침에 깡통으로 변해버린 로봇들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러시아와 동유럽의 최고 해커들을 몰래 고용해 킬스위치, 암호를 풀려고 시도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기계의 관절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보안 장벽은 지구상의 그 어떤 해커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철옹성이었습니다. 카비아의 말에 저는 씁쓸한 웃음조차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인도의 수석 엔지니어들과 전 세계에서 긁어모은 해커들이 수조 원짜리 고철 덩어리 앞에서 쩔쩔매는 동안 지구 반대편 텍사스에서는 매일같이 축포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텍사스 오스틴의 상황은 어떤지 아십니까?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공장 프로젝트가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인공지능 엔지니어들과 배터리 전문가들이 텍사스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장기간의 세금 면제와 완벽한 법적 보호를 약속했고, 기아는 아난타프르에서 빼내간 핵심 소프트웨어와 공정 데이터를 텍사스의 새로운 서버에 성공적으로 이식했습니다. 우리 인도가 강도질로 빼앗으려 했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식은 이제 미국의 영토 위에서 수십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자동차 패권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비아가 전해준 소식은 제가 감옥 안에서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처참했습니다. 아난타프르의 상권은 완전히 붕괴되어 유령 도시가 되었고, 기아를 통해 먹고 살던 수천 개의 현지 하청 업체 사장들은 빚더미에 앉아 야반도주를 선택했습니다. 4,500억 원이라는 푼돈을 국가의 이름으로 챙기려다 결국 14만 명의 무고한 인도 국민들을 굶주림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전 세계 자본을 유혹했던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웅장한 슬로건은 이제 전 세계 경제학 교과서에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사기 국가의 대명사로 기록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는 독방의 딱딱한 침대에 누워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며 차도연 실장이 마지막으로 제게 밀어주었던 그 매끄러운 검은색 명함을 다시금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땅에서 기술은 멈추고 자본은 가장 빠른 길을 찾아 떠난다. 그 문장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매몰 비용에 발목이 잡힌 자의 헛에 가득한 촌스러운 읍소라고 비웃었죠. 수조 원짜리 거대한 프레스 기계와 수천 대의 로봇을 우리 땅에 단단히 박아두고 네가 도대체 어딜 도망갈 수 있겠냐는 천박한 오만이 저의 이성을 완벽하게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저는 그 문장이 담고 있는 21세기의 서늘한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비명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승리자만이 내뱉을 수 있는 자비 없는 경고였습니다. 국가는 거대한 영토를 통치하지만 위대한 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데이터를 지배합니다. 땅은 움직일 수 없어 그 자리에 머물지만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지식과 기술은 국경을 초월하여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인도는 그저 넓은 땅덩어리의 위력만 맹신하며 대한민국의 지식을 협박했지만 대한민국의 지식은 우리를 철저하게 비웃으며 껍데기만 남겨둔 채 미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고 착각했지만 거위의 배 속에는 우리가 갈구하던 첨단 기술도 4,500억 원의 현금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남은 것은 기계에 멈춰버린 심장과 부패한 관료들의 피 묻은 칼날뿐이었습니다. 텍사스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회에 환호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인도의 노동자 14만 명은 거리에 주저앉아 정부를 저주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본은 신뢰가 있는 곳으로 강물처럼 흐르고 기술은 자신을 온전히 존중받는 곳에서만 화려하게 꽃을 피웁니다. 인도는 그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진리를 깨닫는 대가로 국가의 미래를 고스란히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진술서를 쓰기 위해 지급받은 낡은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얀 종이 위에 도대체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비겁한 자기합리화일까요? 아니면 저 역시 권력의 단맛에 취해 기아의 데이터가 보내는 그 끔찍한 파멸의 비명 소리를 애써 무시했다는 처절한 고백일까요? 저는 결국 한 글자도 적지 못한 채 펜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서늘한 3평짜리 콘크리트 감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 스스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인도 경제의 참혹한 잔해를 무기력하게 바라보며 영원히 후회하는 것뿐입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카비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유리창 너머로 저를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까? 수조 원의 매몰 비용을 인질로 잡으면
대한민국의 그 콧대 높은 엔지니어들이 우리 발밑에 무릎을 꿇고 4,500억 원을 바칠 거라고 국장님은 정말로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저는 끝내 그녀의 눈을 피한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보여준 그 차갑고도 압도적인 이성과 두려움을 모르는 완벽한 기술력이 언젠가는 오만함에 찌든 우리 국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라는 거대한 폭력의 방패 뒤에 숨어 불가능한 승리를 꿈꾸며 무모한 도박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박의 끔찍한 청구서는 저 개인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던 인도의 평범한 14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피눈물로 치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난타푸르 공장으로 향하기 전날 나가반 청장의 집무실에서 제가 직을 걸고 안 됩니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이 끔찍한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기업의 신뢰를 우습게 여기고 남의 기술을 약탈하려는 야만적인 오만함이 이 나라 수뇌부의 머릿속을 굳건하게 지배하고 있는 한 이 비극은 대상만 바뀔 뿐 언제든 참혹하게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명함 뒷면의 붉은색 글귀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제 망막을 태우듯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신뢰가 사라진 땅에서 기술은 멈추고 자본은 가장 빠른 길을 찾아 떠난다. 비즈니스의 냉혹한 세계에서 이보다 더 잔인하고 이보다 더 완벽하게 정직한 문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는 그 문장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인도라는 두 글자는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의 블랙리스트, 최상단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새겨졌습니다.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저주받은 땅, 국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사기꾼들의 나라, 우리 스스로 이마에 새긴 이 끔찍한 낙인을 지우는 데에는 아마 10년, 20년이 지나도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창밖에 거센 빗소리가 마치 멈춰버린 아난타푸르 공장의 기계들이 토해내는 거대한 통곡 소리처럼 제 귓가를 서늘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 세무행정국 고위 관료 아랍인들의 처절한 고백을 함께 하셨습니다. 4,500억 원의 탐욕, 무고한 14만 명의 눈물, 그리고 오만한 대륙의 숨통을 끊어버린 단 72시간의 완벽한 침묵. 텅 빈 고철 공장을 바라보며 미국 텍사스 주지사는 선언했습니다. 인도는 거대한 고철 쓰레기를 얻었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이라는 영혼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시절,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수천만 줄의 코드를 짜고 묵묵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도적인 실력으로 거대한 대륙을 무릎 꿇렸습니다. 이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창에 양심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마침내 세계를 굴복시켰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